안녕하세요. 3분 오름국어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국어과 학습 전략 영상 설명회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입춘이 지났다고 하는데 오늘도 한파주의보 때문에 추위가 엄청 거세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 꼭 학원을 오지 않고 또 댁에서도 편하게 학습 전략 설명회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영상 설명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제 예비고1 학습 전략 설명회가 먼저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꽤 뜨거워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을 위한 것도 빨리 찍어줘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진행할 설명회도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좀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회 진행하고 있는 저는 어떤 강사인지 좀 소개를 먼저 하고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본 오름국어학원의 원장이자 이제 전임 강사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제 평촌학원과 메가스터디 그리고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좀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 5년 정도 평촌학원가에 있었다 보니까 사실 평촌 지역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늘 하는 말로 경기 남부 교육 허브다라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평촌이 꼭 안양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안양, 군포, 과천, 의왕 그리고 수원, 시흥까지 오는 그런 엄청난 학교다 보니까, 엄청난 학군지죠? 학군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그 평촌학원가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학교의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누적이 아니라 2024년 2학기 기준으로 제가 내신 대비를 40개 학교를 했어요.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그 평촌학원가에서 쌓은 엄청난 그 축적된 경험, 그리고 많은 학교를 만나면서 제가 또 이제 터득한 어떤 노하우, 비결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군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포 관내 6개 학교들이 모두 다 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학교들은 내신 대비를 5년 가까이 쭉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 또 군포 친구들에게도 또 그리고 더 확장해서는 뭐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요, 조금 너무 자랑인 것 같아서 살짝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2020년부터 22년 전까지는 평촌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했고요. 22년부터는 러셀 평촌에서 강의를 런칭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곳에서는 수강생이 좀 가장 많은 강사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피켈 영역이라는 게 이제 고1부터 고3까지의 재학생 영역인데, 이 재학생 영역에서는 뭐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전 과목 통합으로 수강생이 가장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랑하려고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제 수업을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을까? 이게 어느 정도 제 신뢰도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특강 같은 경우에는 200명 이상이 이제 꾸준히 수업을 들었고요. 이제 정규 과정이라고 하면은 내신 대비 플러스 이제 고3 수능 대비 과정까지 이어지겠죠. 이 과정에서는 거의 150명에서 170명 정도가 꾸준하게 수업을 들었다 보니 정말 많은 아이들과 수업을 해온 강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도 많았고요. 좋은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의대라든지 약대, 그리고 서울대,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서울 주요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조교팀이 있어요. 다 제 졸업생 출신인데 이 조교팀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럼 제가 같이 아이들과 학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이고 또 호흡을 맞추기에 좋은 강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본 오름국어학원에서 저는 이제 국어 강의를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또 좋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목차를 소개하고 설명회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국어 과목이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면 사실 1년 정도 경험이 있죠. 근데 우리 아이가 왜 1학년 동안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지 좀 납득이 안 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국어가 어렵다라고 하는지. 두 번째는 그럼 현재 내신과 수능에서 국어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별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고2를 위한 설명이니까 고2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2025년에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지금 남은 2월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6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새학기 대비반이 개강이 될 거다라는 정보인데요. 이거는 마지막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국어 과목은 왜 어려울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학부모님께서 좀 의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러셀에서도 그렇고 메가스터디에서도 그렇고 또 그전엔 제가 또 서울권에서 수업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벌써 강의를 11년 연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국어가 우리말인데 왜 우리 애가 국어를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국어가 한국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과목인 건 맞지만 국어도 엄연히 학문의 과목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영어처럼 국어라는 과목이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되고 이건 사실 좀 아닌 거죠. 그래서 국어라는 어떤 과목도 명확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라는 걸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 아이가 왜 국어를 못할까에 대한 어떤 답답함의 기저에는 중학교 땐 잘했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어머니와 이제 함께 학생이 이제 수강 상담을 하러 오면은 이제 늘 어머니께서 아니 얘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은 아이가 아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라고 꼭 하는 그런 실랑이 장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학교라는 시험은 사실상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뭔가 본격적으로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중학교 때 성적으로 우리 아이의 어떤 학업 성취도가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국어는 사실상 너무 쉬웠죠. 왜 쉽냐면요. 이제 교과서를 되게 열심히 봐요, 중학교는. 저 교과서에서 몇 단원까지가 시험범위다라고 하면은 그 평가 문제집 사서 풀고 자습서 사서 풀고 시험 기간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성실하게 공부하면 100점. 조금 덜 성실하면 90점대. 근데 좀 많이 안 했다면 8점대. 이런 시험이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안 봐요. 교과서를 안 보면 뭐로 수업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교과서를 아예 안 피고 유인물만 뿌리다가 끝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예 학교에서 부교재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과서를 보긴 보는데 약간 문학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일부 단원만 골라보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는 교과서 활용도가 낮다. 이게 비단 교과서를 안 본다를 떠나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학습의 안정감이 조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1단원 끝나면 2단원 들어가고 2단원 끝나면 3단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에 왔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교과서를 피래요. 근데 5단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단원은 오늘 공부를 했어. 근데 뭐 정말 성실한 아이들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다음 주에는 우리 학교가 뭘 배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주는 학교도 마찬가지죠. 유인물을 줬어요. 오늘 이걸로 공부를 했어. 복습은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성실하니까 예습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복습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예습을 하려고 딱 고민을 해보면 학교에서 유인물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여쭤봐요. 그런 아이들은. 쌤 저희 다음에 뭐 배워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교과서를 안 본다라는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어떤 학습에 있어서 불명확함과 약간 불안전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다음에 뭘 배울지 모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준비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 기간 되면 닥쳐서 유인물이 막 우르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아이는 되게 성실하고 계획적인 아이인 거죠. 시험 범위가 50개면 이걸 4주 동안 나눠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내내내 조금씩 느리게 진도를 나가다가 갑자기 시험 기간 닥쳐서 막 우르르 한 20개를 준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죠. 난 아직 공부를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교과서 활용도가 낮다라는 거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런 과목에 대한 학습이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우지 않은 지문이 출제된다라는 건데요. 이걸 보통 외부 지문이라고 합니다. 외부 지문은요, 교과서 외부의 지문이 아니라요, 교과서, 유인물, 부교재 모두 다 포함했을 때 거기에 없는 외부 지문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이제 교과서에서 윤동주의 시를 공부를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너무 성실하게 공부를 했어요. 학원에서 문제도 한 1000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시험지를 딱 펼쳤더니
윤동주 씨 배운 것과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윤동주 씨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윤동주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이육사 씨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윤동주의 시 제목이 자화상이었다고 하면은 또 다른 제목, 그러니까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또 다른 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외부 지문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시험 범위로 공부한 것 외부에 뭔가 좀 더 측정할 수 있는, 좀 더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지문을 출제를 하곤 하는데 그걸 외부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배운 거 나왔어. 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어머니들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지문이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국어의 변별력은 외부 지문으로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매우 높아지겠죠. 중학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국어가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가장 많이 높아지는 게 국어인 것 같아요. 수학이나 영어는 원래도 좀 어렵다라고 느끼고 학문으로 제대로 배웠던 것들인데 이제 그게 고등학교도 이어진다면 국어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조금 정말 속된 말로 껌이다. 효자 과목이다 라고 했던 과목인데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등급은 4%죠. 원래 중학교 때는 A 성취도가 40% 내지 50%였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지금 2, 3학년에 내시는 9등급제잖아요. 이제 1학년은 5등급제인데 2학년은 9등급제니까 1등급이 4%,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실상 나는 중학교 때 A에 들어가는 아이였는데 고등학교에 왔더니 그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쫙 스펙트럼이 나눠지는 거죠. 중학교 때 A였지만 고등학교 국어 4등급, 중학교 A였지만 고등학교 국어 3등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를 다 이렇게 설명을 좀 적어놓은 건데요. 여기에 좀 더 보면 좋은 게 문법의 경우에도 심화 문법부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기본기로 깔고 고등학교는 심화 문법으로 바로 껑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새내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심화 문법이 나오고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하고 깔고 들어가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국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표인데요. 제가 이제껏 내신 대비를 40개 학교 넘게 했으니까요. 교과서 활용도를 봤을 때 매우 높은 학교가 정말 많이 없죠. 군포고, 용호고, 과천여고, 양명고 이 정도가 교과서를 열심히 봐요. 근데 여기서 용호고도 이제 빠졌어요. 용호고도 이제 교과서를 조금 드문드문 보기 시작했고 솔직히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본다 하는 학교는 군포고 말고는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군포고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봐요. 그래서 군포가 조금 특이 케이스. 보시면은 아래로 갈수록 더 뚱뚱하죠. 자, 비교적 높다라는 거는 문학과 문법 위주로만 쓴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교과서가 보통 뭐 1학년 교과서는 10개 단원이 있고요. 2학년은 뭐 5개 단원이 있어요. 그러면 1학년 교과서는 사실 문학, 문법, 화법, 작문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문학과 문법 위주로만 쏙쏙쏙쏙 골라서 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아예 안 하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학교 다 대부분 그렇고요. 이제 비교적 낮다라는 거는 이제 교과서보다 유인물이 더 많은 학교들인 거죠. 그리고 교과서는 펴지도 않는 학교들이 바로 이 배경고, 평촌고, 경계고입니다. 배경고는 자체 부교재를 몇 년 동안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고요. 평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설 교재를 사서 쓰는데 EBS에서 나온 올림푸스 교재를 많이 쓰고 있고 경계고는 보통 이제 아이들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출문제집을 쓰고 있어요. 뭐 고1이면은 고2 거, 고2면 고3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니까 이게 좀 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진학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죠. 근데 이거는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까봐야 합니다. 그쵸? 또 올해는 어떻게 할지.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사실상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데 또 그중에서 제가 좀 많이 우려스러운 게 기본기의 부족이다라고도 얘기를 드려요. 근데 사실 국어에서 기본기가 한국어 말고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한국어는 그냥 언어고요. 이제 국어에도 뭐 문학의 개념이라든가 문법의 개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학습이 많이 안 돼 있고요.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에서는 비문학 독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좀 글을 읽을 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좀 일찍 접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의 어떤 그런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걸 독해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글자만 읽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한 단락을 읽게 하면은 글자는 너무 잘 읽어요. 한국어니까.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요약이 안 되고 생각을 안 하고 읽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처음부터 학문으로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문법이에요. 영어 문법을 먼저 배우고 문법이 좀 완성되면은 영어 독해를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읽는 걸 막 배우고 듣기 이런 걸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수능 다 보고 나서 난 좀 더 영어 공부를 해볼래 하면 회화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어는 꼭 문법, 독해, 회화 순으로 공부를 하는데 한국어는 정반대죠. 아이가 커 나가다가 이제 아기 때 몇 개월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기를 안 낳아봐가지고 보통 이제 아기들이 뭐 엄마, 아빠, 맘마, 까까 이렇게 말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걸 시작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문법도 모르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데 그냥 말을 배워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어는 한국어는 회화를 먼저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면은 글을 읽기 시작하죠. 독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하고는 너무 학습의 어떤 과정이 정반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익숙한 글을 읽는다. 그러므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어를 읽을 때보다 훨씬 긴장감 없이 그냥 막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굉장히 어렵고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과목이 될 때가 많다라고 느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내신과 수능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일단 내신은요, 연 4회 지필고사를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4번을 보게 되고요. 보통은 지필고사가 60%입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고요. 수행평가는 40%예요. 그러면 한 중간고사보다 수행평가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되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좀 고등학교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은 잠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은 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매번 뭐 했어? 아 맞다. 뭐 했어? 아 맞다 이래요. 제가 농담 삼아 너 아마따병 걸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생각보다 많이 못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아무리 잘 가르쳐놔도 뭐 국어를 100점 맞고 100점 받아도 수행에서 점수 확 깎여가지고 2등급 되고 이런 친구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학기가 반영이 됩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가 들어가는데요. 아시다시피 수시는 누적이에요. 1학년 1학기에 그 이제 평균과 1학년 2학기의 평균,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게 다 합산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점수를 놓치면 뒤에서 아무리 만회를 하고 복구를 해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학년 때 그냥 전반적으로 다 4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각성을 해서 1학년 2학기부터 다 1, 1, 1, 1, 1이 나왔다 쳐요. 그럼 이거를 합산해서 나눠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수시는 정말 1학년 첫 학기부터 중요하니 그걸 좀 잘 생각하고 다져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대비를 하다 보면은 한 시험 기간에 거의 한 6주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1년에 24주 정도는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6개월 이상은 쭉 내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6개월 내신 대비 또 방학 때는 다음 학기 준비하죠. 그럼 수능 공부할 시간 진짜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9등급제. 현재 2학년은 9등급제고요. 이제 1학년은 이제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서 5등급제로 바뀌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학기가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 국어는 좀 어떨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요, 그냥 45문제가 15, 15, 15 이렇게 나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법, 말하는 거, 작문, 글 쓰는 것, 문법 이 합쳐져서 15문제가 나왔고요. 문학이 15문제, 독서가 15문제가 나오다가 이제 수능 과정이 좀 개편이 됐었어요. 이게 또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게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총합해서 15문제였던 게 11문제로 이제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근데 보통 아이들이
이 화법과 작문과 문법을 쉽다고 여겼던 영역이고요. 문학이나 독서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영역이에요. 근데 쉽다고 여겼던 영역에서 문항이 4문제가 빠졌죠.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여기는 문학과 독서에 2문제씩 더 추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겁을 먹죠. 어려워졌다라고 많이 말하고요. 실제로도 그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게 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다시 통합수능으로 돌아갈 건데 사실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이 수능 체제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대비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수능은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자, 일단 2학년은요, 학기마다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문학,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독서 총 4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4개 학기에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1학기는 주로 문학 교과서를 쓰고요. 2학기는 독서 혹은 언어와 매체 혹은 요즘에 선택을 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1학기는 주로 문학 교과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학교에 따라서 어떻게 교과서가 나뉘나라고 하면은 제가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학기 문학 교과서는 거의 대부분 학교인데요. 독서를 먼저 하는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예요. 평촌고하고 인덕원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독서를 먼저 했던 학교고요. 수원의 영생고는 1학기에 문법인 엄매를 먼저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2학기 때는 바뀌겠죠. 2학기에 문학을 하는 경우는 이제 1학기에 문학을 안 했던 평촌고, 인덕원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독서를 쓰는데 2학기에 문법을 하는 학교들이 부흥, 충은, 수리, 경기외고, 안산농장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과서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는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문학을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학 교과서는 과연 뭘 다루나? 말 그대로 문학 작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전 문학부터 현대 문학까지 매우 많은 문학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학하고 문법을 출제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학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기에는 나름 문학 교과서를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교과서를 많이 안 보다가 2학년 때는 또 좀 많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한 시험 범위당 작품이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데요. 1학년 때는 한 시험 범위당 문학 작품 5개 정도예요. 그래서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 교과서는요, 이제 비문학 글이 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설명문, 논설문, 혹은 뭐 신문 칼럼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실려 있고요. 조금 독서 지문 자체로는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유가요. 이제 그냥 비문학 글을 하나 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막 주구장창 공부하고 문제를 막 풀어서 학교 시험을 보면요. 사실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 교과서를 하는 학교들은 문학 유인물이나 문법 유인물을 뿌리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독서 교과서를 진행할 때는 문학 유인물을 줬었어요. 뭐 관양고도 그렇고 삼분고도 그렇고 이런 학교들 다 좀 비교적 국어가 쉽게 나온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독서 교과서 진행하면서 문법 유인물 주고 또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요. 모의고사 기출 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뭐 군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서 교과서를 보되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추가로 줬던 거죠. 그래서 보통 독서 교과서를 한다라고 하면은 교과서만 본다는 거의 절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를 바치고 플러스 유인물 혹은 뭐 부교재 혹은 문학작품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언매 교과서는요. 사실 언어와 매체의 줄임말인데요. 언어가 문법 영역이에요. 그 매체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매체에서의 국어 사용을 보는 건데요. 뭐 대중매체라고 하면은 신문, 라디오, TV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럼 라디오에서는 우리말을 어떻게 쓰냐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재미없고 당연히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부분 문법을 출제를 합니다. 근데 문법은요. 고전 문법부터 현대 문법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현대 문법에서 높임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져를 배우면 고전, 중세 때, 조선시대에는 높임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까지 배우는 게 문법이다 보니까 가장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은 이렇게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이 겨울방학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는 본인이 학교가 어디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1학기에 문학 교과서를 쓰는 학교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방대한 문학 시험 범위는 이제 학교의 학기 중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기본기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럼 문학의 기본기는 뭐냐? 문학 개념어입니다. 문학에도 개념이 되게 많아요. 제가 문학 개념어를 8주 내리 수업하는데
빠듯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개념을 좀 잘 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염두에 두고 가르치고 있고요. 시험 기간에는 외부 지문 출제에 대비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독해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낯선 지문들을 계속 좀 익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보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뭐 평촌고나 인더공고처럼 이제 독서 교과서를 먼저 사용하는 학교들이 간혹 있죠. 이 학교들은 독서 교과서를 미리 공부한다? 아, 절대 안 됩니다. 독서 교과서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차라리 방학 동안 독해력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능 독서의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독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인 엄매 교과서를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그 학교 학생들은 현대 문법을 꼭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2학년은 시험 범위가 1학년에 비해 몇 배 많기 때문에 현대 문법 전 범위가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대 문법은 겨울방학에 꼭 다 끝내고 가고요. 고전 문법은 그 중간과 기말 사이에 5월에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고전 문법은 먼저 공부를 안 시키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현대 문법도 정리가 안 됐는데 고전 문법까지 우겨 넣으면 절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방학 때는 현대 문법을 잘 쌓아놓고 이제 5월 과정에서 고전 문법을 정리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고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특히 강의 잘하는데요. 문법에 가장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평촌학원가에 있을 때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부흥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흥고 아이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이제 저희 수업을 들었고, 사실 30명 정도면 거기 이제 그 평촌학원가에 굉장히 많은 국어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30명 정도면은 정말 많은 숫자고, 사실 이제 다른 학원들이 더 많기 시작했는데도 학생이 많이 빠지고 이랬던 시기인데, 저희가 30명까지도 늘고, 또 그 부흥고 2학기 엄매 시험에 1등급의 30%는 또 저희 반에서 배출이 됐고요. 저희 반 아이들의 반 이상이 1등급 내지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법에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부흥고 아이들이 2학기에 이제 문법 교과서, 엄매 교과서로 시험을 보는데 제 수업을 수강했던 아이들은 문법 굉장히 자신 있게 풀었고, 그래서 1등급, 전체 1등급의 30% 저희 반이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50% 이상은 다 2등급 이상이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문법을 딱 커리큘럼을 준수해서 가르치는데 딱 방학 때는 현대문법, 그리고 5월에는 고전법, 이래도 절대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럼 2학기에는 여름방학 때 이제 현대문법을 돌려야겠죠? 그리고 중간과 기말 사이에 고전문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2학년은 어떤 학습을 좀 해야 될까? 일단 1학년 시험 범위에 최소 2배, 최대 3배 이상 범위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려면 기본기를 잘 쌓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외우는 걸로는 더 이상 안 먹혀요. 아시다시피 2학년은 수학, 영어도 방대해지지만 탐구 과목이 들어오잖아요. 원래는 통사 통과로 했던 것들이 이제 탐구 3과목 혹은 과중 과정은 4과목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면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럼 국어 범위가 3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거를 안 해? 큰일 나겠죠. 국어는 단위수도 매우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과라고 해서 국어가 소홀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려면은 방학 때부터 미리미리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방학 때도 기본기를 잘 쌓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늘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오름국어학원에서 원장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 자, 일단 강의만 듣고 하원하는 방학 절대 지향합니다. 저는 그런 꼴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메가스터디에 있을 때는 학생이 제일 많은 강사이기도 했고 애들이 보기에도 제가 학생이 많아요. 왜냐면 200명 이상 수업을 들으면은 그냥 강의실 다 북적북적하고 늘 정신도 없어요. 제가 거의 방학 때는 막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제가 학생이 정말 많은 걸 알지만 제가 한 명 한 명 허투루 보내질 않아요. 이유는요. 보통 이 아이들이 저랑 겨울방학을 보내면 저한테 남아서 내신 대비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방학 때 200명 정도를 가르치는데 학기 중에 150명에서 170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30명 가까이는 어디 갔냐? 그 친구들은 뭐 그런 학교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상상고를 다닌다거나 완전 그 기숙사 학교들 있잖아요. 북일고라든지 뭐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집이 멀어서 못 오는 아이 혹은 정말 학교가 멀어서 못 오는 아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저랑 1학기 내신까지 쭉 가는 편이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 겨울방학 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내신 기간에 제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이걸 내가 지금 이해 못 시키면 내신 기간에 이걸 아이가 모르잖아요. 그럼 저도 또 여러 번 설명하는 거고, 그럼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그쵸? 그리고 사실 아이도 이제 저랑 함께 하면서 국어를 조금 더 쉽게 공부하고 싶고, 국어 점수가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 점수가 오르지 않으면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방학 때 이해해야 될 거 무조건 이해시키고, 그 바탕으로 내신까지 끌어서 내신 등급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전 절대 수업만 듣고 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제가 글씨를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늘 쌤 수강 후기를 적어줄 때 판서가 너무 예뻐서 공부할 맛이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글씨도 예쁘게 써줘야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또 보고 따라가는 건데, 그쵸? 그리고 사실 조금 아쉬운 소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판서나 어떤 이런 필기하는 법도 많이 좀 이제 몰라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사실 노트 정리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은 오히려 딱 뭔가 읽고 요약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되게 잘 하시는데, 요즘 아이들은 좀 그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판서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좀 혼자서 정리하는 힘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런 것도 많이 또 채워주려고 제가 판서를 예쁘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모든 강의는 이제 영상 촬영을 해서 아이들이 무한 복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교재는 모두 다 제가 직접 다 자체 제작한 겁니다. 왜 시중에 교재를 안 쓰냐면요. 물론 시중에 교재도 좋은 게 많죠. 왜냐면 저보다 더 많은 인원,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교재를 만들 때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시중의 교재가 좋지만 제가 이제 쓰는 교재는 이 지역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정말 다음 내신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응용해서 또 넣었다 보니까 교재는 내신과 수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서 제가 다 자체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방학 동안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 또 궁금하시기도 하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정통신문 발송을 해드리고요. 이건 내신 기간에 나가진 않아요. 왜냐면 내신 기간에는 어차피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방학은 뭐 시험도 없다 보니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가정통신문으로 귀뜸해드리고요. 1대1 집중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오름국어학원이 오전에 수업이 주로 있고 주말에 주로 수업이 있어요. 그럼 평일에 오후 시간은 수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언제나 와서 질의응답 마음껏 하라고. 그리고 제가 매일 데스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수업이 이제 수, 금, 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월, 화, 목은 수업이 없어요. 그럼 매번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원장이자 실장이 있어. 제가 앉아가지고 애들한테 막 간섭을 해요. 왜 벌써 가니? 뭐 질문은 없니? 뭐 내일 언제 올 거야? 뭐 목요일날 언제 와서 질문할래? 이런 걸 엄청 간섭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클리닉을 좀 잘해서 소화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상담도 제가 당연히 아이들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집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어뿐만 아니라 사탐 공부 혼자 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 조교, 제 졸업생 조교들 붙여서 사탐도 관리해주고, 뭐 전국어 과목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중국어, 일본어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코칭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사실 오지랖이 넓어요. 그 요즘에 MBTI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ENFJ거든요. 그래서 오지랖이 너무 넓은 성격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서 막 모든 걸 다 하고 갔으면 좋겠고, 막 여기서 막 다 도움 받아가지고 나중에 막 가동쌤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는 말이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지랖 넓게 애들한테 많이 신경 쓰면서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비 고1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은 고2 학습 전략 설명회가 맞아요. 하지만 또 이제 뭐 동생이라든지 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번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1월에 이제 수업을 못 들어온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2월 한 달 동안 다음 학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압축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새로 개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포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문의가 많아서 군포고는 단독반으로 하나 개설이 됐고요. 다른 고1반 같은 경우에는 연합반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새학기 대비반이라고 해서 2월에 내신 대비를 미리 좀 필요한 것들을 꽉꽉 담아서 할 수 있는 얼리버드반이 개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학교별, 학년별 분반이 이루어질 겁니다. 일단 저희가 3본에 있는 국어학원이니까 군포 관내 고등학교의 모든 내신 대비반은 다 열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다 분반 들어갈 거고요. 군포고, 삼본고, 뭐 수리고, 용호고, 흥진고, 군포중앙고 다 따로따로 나눠 수업이 들어갈 거고, 또 제 수업을 들으러 오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제가 또 이제 여러모로 시간을 조사해서 내신반이 편성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학원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3본 오름국어 검색하시면 뭐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 블로그도 있거든요. 여러모로 검색하셔서 상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싶고, 사실 예비고일 설명회가, 제가 학교별로도 많이 올렸고, 뭐 되게 좀 여러 방향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올린 설명회들을 영상을 싹 다 합하면은 거의 진짜 몇백 회 조회수가 훌쩍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고, 이거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재학 중인 혹은 학생이면은 자기가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상담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막 모진 성격이 아니어서 넌 수강생이 아니니까 상담 못 해줘라고 절대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또 궁금한 것도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학년 2025학년도 국어과 학습 전략을 설명하는 설명회였고요. 이제 또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학교별로도 제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군포 관내 학교들 그리고 또 외고, 그쵸? 제가 워낙 많은 외고를 다뤄왔으니까. 그리고 뭐 과천의 과천중앙고 제가 또 거기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안양 지역의 학교들이라든지 또 의왕 지역 학교들이라든지 뭐 삼봉 근처에서 또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의 이제 개별 설명회도 또 순차적으로 영상 설명회가 업로드 될 거니까 또 이제 유튜브로 보시고 계시면은 채널 구독해서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영상 설명회를 진행한 3본 오름국어학원의 원장 김가경이었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